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지 2년. 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저는 정말 미친 여자일까요? 그가 내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로 일어났을 때 저는 아들 태준의 유골함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부딪혀 흩어지는 제 사이로 현우의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새벽 햇살에 드러났고 그의 하체를 가린 얇은 이불이 위험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32살 남자의 완벽한 몸, 55살 과부의 침실에서 깨어나는 모습, 꿈같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끔찍하게 현실적이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태준의 절친이 왜 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제가 그를 여기 있게 했을까요? 현우가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면서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 10년, 아들이 죽은 후 2년. 이렇게 생생한 남성의 육체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옷을 입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의 완전한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트레이너답게 완벽하게 단련된 몸. 현우가 다가와서 제 얼굴이 빨개졌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의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어지러워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2년간 얼어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이 안 나냐고 되물으면서 제가 그를 침대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제가 너무 외롭다고 혼자 자기 싫다고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어젯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어요. 태준 생일에 혼자 술을 마시던 저에게 현우가 찾아왔고 저는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태준이 마지막에 부탁했다면서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지 말라고,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신다고.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찬 손을 감쌌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거부가 아닌 애원처럼 들렸어요. 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저도 여자라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속삭였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자기도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며칠 현우는 매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오늘도 혼자 주무실 거냐고 물으면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제 침실에서 잤어요. 하지만 이번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체온이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현우가 잠이 오냐고 속삭였더니 저도 안 온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저 생각만 한다고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어요. 위험한 빛이었어요.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현우가 선이 뭐냐며 제 이불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이미 넘었다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뜨거운 손길에 저는 몸을 떨었어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 몸은 그에게 밀착되고 있었어요. 현우가 제 귀가에 속삭이며 저 때문에 힘드냐고 밤마다 혼자서 하냐고 물었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현우가 온 후로 밤마다 혼자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지면서 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벽이 얇아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부끄러워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껴졌어요. 현우가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혜진 씨냐고 물으면서 자신을 윤소영이라고 소개했어요. 현우와 태준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지금 현우랑 같이 있냐고 물으면서 그 남자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내일 만나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현우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전 여친이라고 하면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냐고 재촉했더니 태준과도 관계가 있었던 여자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윤소영을 만난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여자인지 깨달았어요. 완벽한 S라인의 명품 드레스를 입은 35세 여자. 55살인 제가 32살 남자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소영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가 어떤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냐고 하면서 사진을 꺼냈어요. 침대에서 나체로 얽혀있는 현우와 소영이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언제 찍었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서 현우가 밤마다 제 집에 가기 전에 자기한테 와서 욕구를 해결하고 간다고 말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소영이 현우는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55살 과부가 젊은 남자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재미있다면서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현우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모르게 찍은 것 같았어요. 현우가 찍어서 친구들한테 돌렸다고 55살 아줌마 꼬시기라면서 했다고 소영이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음성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다고, 자기한테 완전히 빠져서 뭐든지 다 해준다고, 침대에서도 완전 굶주린 여자처럼 한다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우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안다면서 태준 보험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태준이 죽기 전에 저한테 보험을 들어줬는데 수익자가 저라면서 현우는 저와 결혼해서 그 돈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준 죽음도 사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현우가 태준을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소영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면서 소영이 일어서며 웃었어요. 저한테 그 남자 믿으면 안 된다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현우가 다가왔지만 저는 그를 뿌리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현우의 짐을 모두 문 앞에 내놓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렸고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문 열어달라고, 해명하겠다고 했어요. 가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현우가 비를 맞으며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인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소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했을까요? 태준의 보험금을 노렸을까요? 그날 밤 현우가 쓰러졌어요. 구급차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현우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그를 따라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탈수와 과로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비를 맞고 계셨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 사진들이 뭐냐고, 음성 메시지는 뭐냐고 물었더니 조작된 거라고, 소영이가 자기를 협박하려고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제 손을 잡으며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했어요. 태준 보험금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것도 소영이가 알려줬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했어요. 진짜냐고 물었더니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현우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가 잠든 사이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잠꼬대였지만 진심처럼 들렸어요. 현우가 퇴원한 후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정말 괜찮냐고 놀라며 물었더니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현우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해 줬어요. 소영이는 태준과 자기를 동시에 만났다고 했어요. 태준한테서는 돈을, 자기한테서는 몸을 원했다고 아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그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그래서 괴로워했다고, 소영이가 태준을 협박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다 말하겠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니. 그날 밤 태준이 사고 나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했다면서 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왔다고, 처음엔 그랬지만 저를 보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요. 제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저를 혜진 씨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소영이의 거짓말들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현우가 저를 혜진 씨라고 부른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서 대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현우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하냐고 물었더니 소영이가 보여준 사진들이 합성된 거라며 전문가한테 분석을 맡겼다고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로 합성된 사진들이었어요. 음성 메시지도 AI로 조작된 것이었고요. 왜 소영이가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더니 자기를 되찾으려고 했다면서 망설이다가 태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태준과 위장 결혼을 했었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소영이가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진짜 이유가 그날 밤 현우가 제게 더 깊은 애정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를 받아들였어요. 혜진 씨라고 부르며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저도 그의 탄탄한 몸을 탐했어요. 55세와 32세. 사회가 금기시하는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영과의 진실을 밝혀낸 후 현우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이제 정식으로 교제하는 거냐고 웃으며 물었어요. 현우가 저를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20살 차이인데 괜찮을지 걱정했더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며 제 허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박혜진 씨가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 젊은 남자한테 홀린 것 같다는 소리, 체면도 없다는 소리, 55살에 뭘 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장을 볼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서 제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왜 부끄러우냐며 누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데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5살에 이런 달콤한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어느 날 밤 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여행을 가자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젊은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무서우냐고 제 마음을 읽더니 저도 여자라며 이런 경험 해볼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주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우리는 며칠간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침실에서 현우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밤들을 선사했어요. 제 벗은 몸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55살의 몸이 부끄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가 났어요. 너무 늙었다고 말했더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너무 늙었다고 말했더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밤이었어요. 현우의 젊은 에너지와 제 오랜 갈증이 만나 불타올랐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는 저를 누나라고 불렀어요. 한 여자로서 존중한다는 뜻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소영이 다시 나타났어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비웃었어요. 뭘 원하냐고 현우가 저를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자기한테 돌아오면 태준 보험금 일은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현우가 소리쳤어요. 태준의 위장 결혼 서류가 진짜라며 법적으로 자기가 배우자라고 소영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태준과 소영의 결혼 신고서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더니 태준이 죽기 한 달 전에 신고했다며 자기가 협박해서 그랬다고 교활하게 웃었어요. 이제 보험금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현우가 소리쳤지만 법은 자기 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현우가 그날 밤 태준을 고의로 죽였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CCTV 영상이 있다고, 현우가 태준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태준을 차에 밀어넣는 모습까지 있다고 했어요.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로 현우가 태준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현우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때 태준이 술에 취해서 위험했다고,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럼 왜 태준 혼자 죽었냐고 소영이 추궁했더니 잠시 편의점에 갔다고, 해장국을 사러. 그 사이에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태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현우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소영에게 그만하라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현우는 제가 믿겠다고. 후회할 거라며 소영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어요.
아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했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정말로 현우가 윤소영 씨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영상을 찾았다고 했어요. 진짜 CCTV 영상에는 다른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현우가 태준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서 해장국을 사는 모습. 태준은 현우가 떠난 후 혼자 다시 나와서 차를 탔던 거예요. 또한 윤소영 씨의 위장 결혼 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재 그녀를 사기죄로 체포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예요. 현우가 제품에서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태준을 지키지 못해서. 괜찮다고, 이제 모든 걸 알았다고 했어요. 저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용서할 것도 없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한다며 현우가 말했을 때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간절히 사랑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태준의 사진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준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에게 이런 사랑을 선물해줘서. 현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편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다고, 현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 텐데 하며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상관없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소영의 음모는 모두 밝혀졌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떤 날은 당당하게 함께 나다녔고 어떤 날은 따로 만났어요. 현우는 체육관 동료들에게 조금씩 우리 관계를 알렸고 저는 몇몇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이해를 구했어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후회 안 하냐고 어느 날 현우가 물었어요. 뭘 후회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을 말이에요.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냐고, 현우를 사랑하는데 무슨 후회냐고 했어요. 현우가 제 입술에 키스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걸.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때로는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 모든 걸 잊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쉽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태준이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보험금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현우가 소리쳤지만 법은 자기 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현우가 그날 밤 태준을 고의로 죽였다는 증거도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CCTV 영상이 있다고, 현우가 태준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태준을 차에 밀어넣는 모습까지 있다고 했어요.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정말로 현우가 태준을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현우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그때 태준이 술에 취해서 위험했다고,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럼 왜 태준 혼자 죽었냐고 소영이 추궁했더니 잠시 편의점에 갔다고, 해장국을 사러. 그 사이에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태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현우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소영에게 그만하라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현우는 제가 믿겠다고. 후회할 거라며 소영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어요. 아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했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정말로 현우가 윤소영 씨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영상을 찾았다고 했어요. 진짜 CCTV 영상에는 다른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현우가 태준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서 해장국을 사는 모습. 태준은 현우가 떠난 후 혼자 다시 나와서 차를 탔던 거예요. 또한 윤소영 씨의 위장 결혼 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재 그녀를 사기죄로 체포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예요. 현우가 제품에서 울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태준을 지키지 못해서. 괜찮다고, 이제 모든 걸 알았다고 했어요. 저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용서할 것도 없다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한다며 현우가 말했을 때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간절히 사랑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태준의 사진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준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에게 이런 사랑을 선물해줘서. 현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편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우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다고, 현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 텐데 하며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상관없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소영의 음모는 모두 밝혀졌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떤 날은 당당하게 함께 나다녔고 어떤 날은 따로 만났어요. 현우는 체육관 동료들에게 조금씩 우리 관계를 알렸고 저는 몇몇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이해를 구했어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후회 안 하냐고 어느 날 현우가 물었어요. 뭘 후회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을 말이에요.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냐고, 현우를 사랑하는데 무슨 후회냐고 했어요. 현우가 제 입술에 키스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걸.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때로는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 모든 걸 잊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쉽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태준이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